일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자 내부에서도 한국의 모범 사례를 조명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크루즈선 감염자를 포함해 2,600명을 돌파했다. 지난 주말 동안 하루에 2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률은 2.9%에 달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 도쿄에서 병원 내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자 대책본부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에 분주히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일본 언론 내부에서도 이웃나라인 한국의 발빠른 성공 사례와 뒤늦은 일본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지인 현대비즈니스는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 대응에서 일어난 한일 역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일을 오가는 한 번역가가 한국 현지 상황을 전한 이 칼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과 정부 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했다. 이 번역가는 공항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한국인들과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의 모습을 두고 신형 코로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이 역전됐다. 한국이 초기부터 꼼꼼한 대책을 내놓은 반면 일본은 느리고 한가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과 일본 정부 시스템의 차이에 있다고 봤다. 번역가는 한국의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질병관리본부 등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신흥 종교단체 내 집단 감염이 발견돼 지역 의료 체계가 마비됐을 때도 빠른 판단으로 격리 시스템이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2월 말에야 본물 터지듯 대책을 내놓았다. 그렇다고 해도 거리의 공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평온했다. 주말에 일본 번화가 사진을 한국인에게 보여줬더니 인파에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모습 또한 180도 달랐다. 일본과 반대로 한국 시민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외출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에도 불안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한국의 긴장감과는 비교도 안 된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 마스크 없이 들어갈 수 없고 무조건 외출을 삼가한다는 분위기라며 한국 사람들은 일본보다 훨씬 오랜 시간 힘든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NHK의 코로나 일본 정부 대책 설문조사를 근거로 꼼꼼한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정부, 그에 따라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국민. 그것은 일찍이 한국에서 본 일본의 이미지였다. 높게 평가가 6%, 어느 정도 평가가 43%로 나왔다. 단순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인상은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같은 날 TBS 텔레비 신정보 7데이즈 뉴스 캐스터 역시 1%대로 낮은 한국의 치사율에 주목했다. 이 방송에서는 한국에 대해 감염자가 급증했음에도 의료 붕괴를 막은 나라가 있다. 이것에 외신도 주목해 한국의 성공 스토리로 불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면을 피하기 위한 한 줄 식사, 파티션이 설치된 식상, 드라이브스루 도서관 등 생활 속에서 한국인들이 실천 중인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전하기도 했다. 늘어가는 확진자에도 의료 붕괴를 막은 이유는 확진자 증상 정도에 따라 다른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신정보 7데이즈 뉴스 캐스터는 한국의 생활치료센터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는 감염자를 4단계로 분류, 경증자를 생활치료센터로 후송하고 중증자, 고령자 등 높은 위험성을 가진 환자를 우선 병원에 입원시켜 의료기관 혼란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전이 예상되는 코로나와의 싸움, 빠른 결단과 행동이 열쇠가 될 것 같다고 한국에 대한 칭찬으로 마무리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최근 이스라엘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을 따랐다고 밝혔다. NHK는 25일자 보도에서 효과적인 한국 모델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전했다. 이스라엘은 한국으로부터 10만 명분의 진단키트를 조달받았고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선별검사장을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100여 명 수준이었던 이스라엘의 코로나19 검사자 수는 하루 3,000명 이상으로 30배가량 늘었다. NHK는 검사 방식은 한국 등 앞선 나라로부터 배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은 감염이 급속도로 확대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수행했다. 감염자 수는 늘었어도 중증화돼 사망하는 사람은 줄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대응 방식을 놓고 미국 언론이 한국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었다. 29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두 라이벌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한국은 대량 검사와 일본은 표적 검사다. 인구 5천만 명의 한국은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에 돌입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미 39만 4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고 이 중 9,583명의 감염자를 발견했다. 사망자는 152명이다. 이에 반해 인구 1억 2,700만 명인 일본은 약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 1,724명의 감염자를 발견했다. 사망자는 55명이다. 한일 양국의 코로나19를 대하는 전술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최선의 억제책을 찾고 있는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속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지 못한다. 이는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한다는 것이다. 토호쿠대 바이러스학과의 오시타니 히토시 교수는 많이 아프지 않다면 보건시설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치로만 보면 일본의 정책은 성공적이다. 아직까지는 한국, 미국,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학 거버넌스 연구소의 카미 마사히로 상무는 검진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인들의 행동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달 들어 많은 도쿄 시민이 공원에서 벚꽃을 구경했고 술집과 식당에 빽빽이 들어찼다. 정부의 느슨한 억제에 사회적 거리감은 무너졌다.